일종의 좀 매물 흐름으로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매물의 어떤 변화가 한 3번 정도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올해는 시세보다 흐름이 훨씬 빠른 게 바로 매물이거든요. 네. 매물 쪽에서 좀 더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1차 매물 좀 출회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세법 개정안, 그게 이제 2차 이벤트가 되겠죠. 아마 내년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면은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시죠. 박원갑 위원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올해 집값이 한 3번 정도 뭐 어떤 뭐 물량이나 뭐 어떤 변화 같은 게 좀 있을 이벤트 것이다. 정도 보고 이벤트. 있어요. 3번의 이벤트가 있다. 예.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 이게 이제 대상 지역이 어디냐를 말할 때 네. 시장에 지금 선도하는 지역이, 그리고 전 국민의 관심사가 결국 강남하고 한강벨트잖아요. 네. 이 지역을 봤을 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일종의 저는 좀 매물 흐름으로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매물의 어떤 변화가 한 3번 정도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제가 올해는 시세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시세는 후행적인 거란 말이에요. 네. 너무 늦어요. 그래서 이거 약간 백미러 보고 운전하는 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시세보다 흐름이 훨씬 빠른 게 바로 매물이거든요. 네. 매물 쪽에서 좀 더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약간 세일 기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이 그러면 첫 번째 이벤트인가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양도세 이제 중과 시행이 서울 전역하고 이제 경기 남부 지역 12곳이잖아요. 네. 이곳이 아무래도 지금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주로 3월 이제 하순부터 아마 4월 초순 정도가 아마 매물이 피크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죠. 벌써 네. 뭐 매물이 뭐 상당 부분 소진된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동네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어떻게 1차 매물 좀 출회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뭐 세법 개정안, 그게 7월에 발표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뭐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 장독 공제를 줄일 건지, 아니면은 그 전세 놓고 있으면 뭐라도 그 수입이 있다고 보는 거죠. 간주 임대를 부과할 건지, 아니면은 또 임대 사업자들에게 지금은 뭐요? 매각 시한이 없잖아요. 뭐 네. 언제든지 팔아도 양도세 중과세를 안 하는데, 이걸 뭐 1년으로 만약에 줄인다든지 하면은 시장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당길 것 같느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아마 7월 세법 개정안 때 어떻게든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그게 이제 2차 이제 이벤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세법은 이게 시행령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법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시행하겠어요? 안 그랬잖아요. 아마 내년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면은 연말에 가서 한 번 더 이런 매물 이벤트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매수세가 이제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흐름이 달리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비강남 쪽은 뭐 그나마 거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강남이나 한강벨트나 마용성 쪽은 거래가 막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만약에 제가 이 세 가지 매물 이벤트는 주로 고가 지역 그쪽으로 이제 갈아타기 하실 분들, 이른바 상급지 갈아타기 마인드로 봤을 때 이 이벤트를 좀 이렇게 주목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방은 해당이 안 돼, 이것도.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또 뭐 가령 뭐 저는 노원구련도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파주 이런 데 해당이 안 돼요. 오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목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 건데, 어쨌든 항상 이슈 지역을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세법 개정안이 뭐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크게는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보유세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얼마나 이제 줄여가지고 사실상 이제 양도세 증세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뭐 내년 1월 1일부터 뭐 1주택자여도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뭐 확 줄이겠다, 이렇게 하면은 고가권에서는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겠죠. 1주택자여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지금 벌써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매물이 다주택자 매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1주택자, 특히 고가 1주택자들도 흔들리고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뭐 집 갖고 있어봐야 자식들만 좋은 거고 나의 행복은 그럼 집을 이제 줄이는 거죠. 줄이고 나머지 돈을 뭐 남들 주식한다는데 나도 좀 해볼까? 아니면 이거 금융자산으로 이렇게 돌려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위에 많아요. 이게 제가 이제 캐시푸어 세대라고 그러거든요. 원래 이제 미국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랜드 리치 캐시푸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집만 하나 들렁 갖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좀 중과 유예 기간 안에 매물을 내놓으면은 시장 흐름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달라질 수 있다. 혹은 지금 같은 어떤 그런 연장선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지금은 약간 전반적으로 보면 관망세고 일부는 이제 조정, 일부는 그냥 뭐 보합세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그러면은 과거에도 사실 뭐 과거에도 이런 게 비슷하게 있긴 했었는데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는 건들지는 않았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게 다르니까 그 과거처럼 똑같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양도세 중과 그 기간이 딱 끝나고 나면 매물이 확 잠겨가지고 네. 가격이 올랐는데 이번에는 뭐 한 두어 번 정도 이벤트가 더 있기 때문에 과거 같은 상승을 보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이제 낯선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세금 규제 신호가 이제 나오면은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이 흔들리고 중심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버티는 게 일반적인 이제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왜 그러면은 강남, 송파, 용산 이런 핵심 지역에서 매물이 늘고 가격이 약세를 보이느냐. 과거에 어떤 강남 불패에 익숙한 어떤 공식이 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걸 제가 이제 코어 디스카운트 현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핵심 지역이 할인되는 네. 그런 모습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과거와 유사한 대책을 한번 비교하면서 시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 때 아마 2017년 발표된 8.2 대책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그때는 주로 뭐 서울 전역하고 경기 남부 이런 곳들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양도 중과세를 적용하는 거고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8년 4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뭐 알고 있다시피 중심부는 강세 아니면은 외곽은 약세 현상이 실제로 나타났어요. 제가 이제 KBC를 직접 이제 한번 돌려봤거든요. 돌려봤는데 2017년 8월 이제 8.2 대책 발표된 그 달이죠. 그리고 시행 직전인 2018년 3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성동 구간 10%, 뭐 송파구도 한 10%, 강남이 한 9.9%, 광진구가 한 9% 정도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노원구는 뭐 1.9% 정도. 뭐 은평구는 뭐 1.8% 정도. 네. 서울 평균이 한 5.3% 정도 됐는데 형편이 없었고요. 수도권 외곽은 급락을 했죠. 평택이 뭐 1.5%, 그다음에 광주가 0.9%, 오산, 뭐 안산 인데가 다 빠졌다고요. 이런 공간적 가격 불균형이 어떻게 보면은 왜 나타나느냐? 아니 똘똘한 하나 갖고 있고 외곽은 어떻게 보면 버리는 게 낫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패턴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오랫동안 나타났던 하나의 흐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건데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중심부부터 가격 조정 현상이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반대라는 거죠. 이번에는 왜 반대냐는 거예요. 네. 왜 반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구 구조의 어떤 1차 원인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고령자들에게 약간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65세 인구 비중이 갑작스럽게 지금 늘어났어요. 제가 보니까 1년에 거의 한 1%포인트 정도는 안 돼요. 한 0.8에서 한 1%포인트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렇게 말하면은 1년에 1%씩 고령자 비율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 아까 제가 8.2 대책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율이 14%였습니다. 네. 근데 올 2월에 21.5%까지 왔어요. 서울은 그때 당시 13.6에서 지금 20.6%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지 9년 정도 됐잖아요. 그 사이에 한 7%포인트 정도 늘어난 거죠. 자, 그러면은 고령자들을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를 이제 캐시푸어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 일정한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면 현금 제약 세대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보유세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뭐 한때 1%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양도세는 그렇게까지 큰 부담은 제 생각에는 많지는 않아 보이고 뭐 안 팔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유세는 내가 뭐 어쨌든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이유를 이제 좀 팔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네. 뭐 생각이 있을 텐데 이번에 좀 엑시트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이 뭐 종부세는 거의 고령자들이 낸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국세청 자료를 보면은 2024년 종부세 납부액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 보면 57%. 그다음에 사람별로 보면은 한 52% 정도 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반백수에 더 가깝죠. 없잖아요. 소득이 없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월급 나올 때는 버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만약 월급이 네. 없으면은 아무래도 심적으로 조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과거보다 지금 60세 넘는 분들, 그러니까 고령자들이 한 20% 이상 막 되는 분위기에서 과거에는 뭐 버티자 했는데 지금 버텼다가 버텨서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뭐 나도 지금 뭐 나이도 너무 많고 오르기도 많이 올랐고 보유세뿐만 아니라 지금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막 건드린다고 하니 그냥 이번 기회에 정리하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는 달리 강남하고 용산이 먼저 어떻게 네. 보면 위축되는 모습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네, 네. 될 것 같고 지금 그 고령자분들 사이에서 가장 이제 좀 공통적인 하나의 뭐 키워드나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주거 다운사이징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주변에도 보면 하나 줄이자, 하나 줄여서 뭐 좀 쓰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고가 1주택자분들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저거? 그래서 이제 40평 사시면은 한 25평으로 이제 줄이고 나머지는 또 역시 뭐 현금을 활용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데 마침 지금 보유세 인상 얘기도 나오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거주용 고가 1주택에 대한 뭐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그다음에 전세 임대 시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간주 임대를 부과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번에 좀 미리 좀 움직이자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강남하고 용산이 많이 이제 빠진 것은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최근에 한 3년, 4년 동안 하나의 전체적인 주택시장의 서사가요. 뭐 이게 레토릭이 될 수도 있고 내러티브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상급지 갈아타기였단 말이에요. 네. 똘똘한 한 채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한강벨트였고 혹은 강남 불패였는데 그런 이제 트렌드 때문에 전세 가격에 비해서 매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저는 봅니다. 자, 지금 KB 시세를 보면은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 비율이 50% 정도가 돼요. 네. 절반 정도가 되는 거죠. 2016년 그때 막 갭 투자 한참 할 때는 75.1%까지 갔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가면 전세가 안 올랐어요? 전세도 올랐죠. 그런데 매매가 전세보다 가파르게 이제 오르다 보니까 강남구하고 송파구하고 용산구가 전세가 비율이 30%대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보통 한 36에서 한 39%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과거에는 주로 재건축 대상들이 많았을 때는 당연히 전세는 건물값이니까 당연히 전세가율이 낮죠. 지금 압구정 가봐요. 전세가율이 20%. 그거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완공이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 송파나 용산이나 지금 서초도 그렇지만 이게 강남이나 이게 인기 지역들이 지금 재건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신축이 대거 들어섰는데 왜 여전히 그게 30%대까지 떨어졌냐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바로 전세 가격이 사용 가치잖아요. 매매 가격이 이제 교환 가치인데 전세 가격에 비해서 매매 가격이 좀 부풀려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강한 버블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약간 버블이 끼었다 이렇게 저는 약간 버블이 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 로버트 실러 교수가
이걸 이제 그 내러티브 이코노믹스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제 생각에는 약간 서사적 거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거품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 거품은 꺼져봐야 알아요. 그죠? 네. 그리고 잣대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직까지 그 거품 얘기는 논쟁 사안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혹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번이 상급제로 갈아타는 마지막 기회야. 그리고 한강변은 결국은 이게 주급 프리미엄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장기로 보면은 다른 데보다 차별적인 상승을 할 거야. 강남은 뭐 불패지 뭐 언제 뭐 그거는 S&P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이른바 서사들이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게 이제 피드백을 대먹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일반적인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요새는 이야기 거품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러티브 버블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다들 서사적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품인데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되냐?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하나의 흐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있잖아요. 반도체 슈퍼 버블이라고 했을 때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일종의 약간은 서사일 수도 있거든. 근데 그게 이게 내재 가치보다 주가나 집값이 높지 않았을 때는 이게 유효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투자 방정식이 되고 뭐 어떻게 부동산이나 주식 읽기가 되는데 이게 펀더멘탈이라든 이게 너무 이탈해서 너무 많이 올라 버렸다고 저는 보는 거죠. 반포 압구정이 70억 가는 것은 저는 약간은 버블기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전세가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에 우리가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는 막판에는 이제 MZ 세대들이 이제 상급지 갈아타게 되면서 갭투자 붐이 붕괴의 원인이지만 또 다른 것은 이게 빌딩 수요들이 빌딩 네. 투자할 돈들이 강남의 아파트로 대거 이동했잖아요. 네. 그러면 초과 수요를 만들어낸 거고 결국은 이런 이제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강남 불패나 뭐 한강 벨트 같은 레토릭이 결국은 이야기 어떤 그런 전념을 통해서 바이러스처럼 전념을 통해서 이게 마치 우리가 혹시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 상식 같은 느낌, 하나의 뭐 인식 같은 느낌,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집단화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우리가 펀더멘털보다 좀 가격이 좀 풀리질 수 있다는 건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지표를 바로 지금 전세가 비율 30%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그게 그 과거에 뭐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얘기하듯이 모두가 이제 건물주를 꿈꾸던 시절 때는 건물을 안 사면 큰일 나는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막판에 이제 그렇게. 근데 되죠. 지금은 또 건물에 대해서 완전히 아무도 뭐 찬바람이 불듯이 지금도 강남 뭐 한강벨트는 무적 뭐 이런 얘기들도 그 과거의 건물주 같은 느낌일 수도 있다. 너무 그렇죠. 과도하게. 예, 쏠림 현상. 이게 이제 전세가 대비 높긴 높죠 지금. 저는 가격대가. 다른 지표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저도 전망을 그렇게 맞춰 본 적도 없어가지고 저는 전문가 전망들이 상당 부분은 거기에 자기 이 검열도 있고 네. 또 그리고 또 세상을 또 이렇게 어지럽히면 안 된다는 그런 그런 예상한 이게 묵시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여러 지표가 있지만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달라지고 그 지역이 진짜 뭐 영원할지 모른다는 우리가 하나의 그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은 그거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